자, 이번 시간에는 하자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자는 기본적으로 균열, 치마,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됐을 때 건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성이 초래했을 때의 결함을 뭐라 한다? 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자. 건축의 안전성과 기능성과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결함을 뭐라 한다? 하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는 우리 아까 봤어요. 내력 구조물에 대한 10년치 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력 구조부에 하자가 생겼다라는 걸 판정을 하려면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경우의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경우의수를. 자, 보시면 붕괴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해보면 전체 일부가 뭐 할 때 붕괴됐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노출되는 거죠. 구조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뭐 한다? 하자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진단 업체가 진단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력 구조부의 하자는 진단을 통해서 붕괴된다든가 어떤 위험이 초래했을 경우에는 하자 범위를 이제 정해야 되죠. 그래서 구문을 한번 보면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장이 잘못된 균열, 그죠? 처짐, 비틀림, 들뜸, 치마,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이 이제 불기능했을 때, 기능이 불량했을 때, 부착이 떨어졌을 때, 접지 불량이라든가, 나무가 고사됐다든가, 입상 불량 등을 건축물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에 초래했을 경우에 하자 범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청구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자는 누구에 따라서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의 청구에 따라서 청구권자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하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입주자 대표, 그다음에 입주자, 그다음에 관리인도 있죠. 관리인. 자, 관리인도 있고요. 입주자 대표를 대행해서 관리 주체에서도 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대표들도 어디에 청구권자가 될 수 있어요. 청구권자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구권은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 그죠? 대행하는 관리 주체, 관리단, 임차인 대표회를 이분들도 사업 주체에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 등 또 임차인 대표회 등은 담보 책임 기간에 담보 책임 기간에요. 2년, 3년, 5년, 10년 있어요. 이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해야 되죠. 이 담보 책임을 넘어서면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업 주체에게 해야 되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보 책임 기간에 해야 됩니다. 자, 전유 부분에 하는 게 있고요. 공용 부분에 하는 게 있죠. 입주자는 전유 부분에 청구를 하죠. 전유 부분. 관리 주체에 대행할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나목에 대해서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 청구에 대해서. 전유 부분은 입주자, 그죠? 입주자,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요청할 수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하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적 임차인 대표회의, 그다음에 관리 주체에서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관리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나눠지죠. 전용 부분은 입주자와 임차인이, 나머지는 공용 부분에서 할 수 있고 관리 주체 대행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행기간입니다. 이행기간 언제부터 이행하라라고 하냐?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 받은 날로부터 아니면 하자 진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예요. 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해야죠. 굉장히 빠릅니다. 15일 안에 해야 돼요. 어떻게? 다음 각호 사항들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입주자 대표회 등 입차인에게 서면으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에 따라 하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담당자 성명하고 연락처도 정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잡아서 며칠 안에 30일 아닌 15일 안에요.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현장 가면 계획서만 보내요. 계획서만 계속 딜레이하죠. 계속 딜레이합니다. 그게 뭐 거기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법에서는 며칠 하자 보수 이행 기간은 며칠이다? 15일이다라고 정하고 있죠. 15일이다라고. 자, 하자 보수를 실시한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해요?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그죠? 청구한 사람에게, 청구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될 수도 있고 관리인데서 여러 사람이 있죠. 통보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그죠? 청구한 사람에게 15일에서는 보통 그날 마감되는 것도 있고 계속 뭐 원인 하자 아니다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것도 있고 그런 민원들이 다 관리사무소로 옵니다. 근데 관리사무소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이제 어떤 기간이 2년, 3년, 5년, 10년 있었죠? 2년, 3년, 5년, 10년의 기간에 담보 책임 기간이 있는데 만료됐을 때 2년차 하자가 끝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30일 전에요. 30일 만료의 예정인 30일 전에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죠? 사업 주체 의무사항이에요. 하야예요. 강제사항입니다. 30일 전에 이러이런 것들이 이제 2년차 하자 끝나니까 통보를 해줘야죠. 어떻게 30일 전에 예정일 전에 누구한테 임차인 대표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인지하고 여기에 이제 입주자들도 있겠죠. 네, 그분들한테 통보해줘야 됩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장, 임차인 대표 완료한 내용들, 하자를 완료한 내용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청구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 보수를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까지도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설에서 만료될 때까지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해주죠. 그럼 사람들은 그냥 시간 지나가면 이제 잊어버리죠. 그럼 청구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 이런 내용들 어떤 것이 완료했고 어떤 것이 미비됐고 그 다음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이 사실까지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30일 전에 해야죠. 30일 전에 해야 됩니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료입니다. 좋지.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 호, 임차인 대표회도 마찬가지로 각 호에 따라서 하죠. 나눠지죠.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에 나눠지죠.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게시를 20일 하죠. 그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만료된 날 하자까지 청구를 계속합니다. 그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20일 동안 어떻게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책이 만료되는 날까지 계속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며칠? 게시. 전용 부분에 20일 게시하고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책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 보수를 제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뭐예요?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15일 안에 그저 계획서를 줘야 되지만 지체 없이 보수를 해야 돼요. 그 보수 결과를 통보해야 되죠. 누가 하고? 입주자 대표이나 임차인 등에게 해야죠. 다만 야, 그거 하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수가 있죠. 그거 하자 아닌데 왜 하자라고 하냐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청구한 내용 사실이 하자라고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기재해서 입주자 대표에게 아니면 청구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의 제기가 이제 생기겠죠. 보수 결과를 통보받는 입주자 대표의 임차인 대표는 30일 이내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 30일 이내에. 그죠? 통보받았을 때 보수 결과 당신들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수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오면 20일 동안 게시를 하고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받죠. 그게 이제 30일 안에 이유를 서면으로 우리가 받고 그 결과를 어떻게 다시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기간은 30일이죠. 30일. 이 경우 사업 주체는 이의 제기 내용이 타당하면 집체 없이 보수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하자가 아니다. 하자도 아니다. 계속 싸우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자, 15일 안에 보수 계획서가 사업 주체 나와야 되고 30일 안에 우리는 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확인해서 청구권자들을 확인해서 이게 사실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 명의로 사업주에 통보를 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서를 해야죠. 사업 주체는 다음 곽호에 따른 구분자에 따른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요. 주택 인도 증명서처럼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돼요. 언제? 이 경우 만료되기 전에 작성해서는 안 돼요. 자, 책임 종료서를 만드는데 언제? 만료되기 전에 작성하는 게 아니다. 안 된다. 그죠? 끝난 다음에 작성하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 전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는 접촉되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는 담보 책임 종료 후에 작성하는 거죠. 자, 누가 하죠? 전유 부분은 입주자 등이 하고요. 공여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인이 하죠. 또한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또는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사용자인 경우가 있죠. 지금 사용자도 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을 받아야 돼요. 5분의 4 이상. 어떤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동별 대표제 과반수인 경우에는 이분들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법에서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뭐가 된다?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이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그죠? 청취하고 5분의 4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경우 통보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되고요.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는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작성하면 안 된다. 해도 그거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많아요. 작성했는데 하자가 또 생겼어요. 작성한 거는 무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민법에 따라서 준용합니다. 책임 부분에 하자가 발생됐고 손해해서요. 손해를 봐야 된다 그랬죠? 담보 책임도 있고 손해배상도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합니다라고 법에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 등 임차인 등이 하자 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그죠? 정당하게 따르지 아니할 때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왜 안 해주십니까? 15일 안에 왜 사업 계획서를 보냈는데 지체 없이 바로 보수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뭐요?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시정 명령을 누가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죠? 따르지 않을 때 실제로 이래서 과태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청구했는데 안 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내용 증명 보냈는데 안 합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 증명을 시에다 보내서 시에서 그 결과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시정명령 해달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 이런 사례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걸 또 아파트 가져오죠. 그 서류를. 그럼 소장님이 참 난감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보 책임 기간에 뭐예요? 담보 책임 기간이에요. 2년, 3년, 5년, 10년 안에 책임 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구조상에 뭐예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에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럼 보통 내력구조 그쪽 분야가 많죠. 그러면 진단을 할 수 있죠. 그죠? 절차에 따라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 기간 안에 이 진단 업체가 이제 나오죠. 자, 하자 기간에 담보 책임 기간에 구조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거의 이런 일이 없죠. 뭐 담보 책임 기간이 몇 년, 10년 이전이잖아요. 10년 이전. 10년 이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죠? 중요한 구조에 뭐 중국도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거의 없지만 우리 지문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담보 책임 기간에도 구조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실시 범위를 정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기간 보겠습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이에요. 왜? 하자 진단하고 안전 진단하고 헷갈려요.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기간이 나오죠.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 중대한 구조, 담보책임기관에, 그죠? 내력구조부에 대해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내력구조부에 대해서 이상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이렇게 이제 시설 바뀌었죠.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대학도 어떻게 상설기관을 한정하죠. 그 다음에 산업대학 부설기관, 연구기관이죠. 연구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이 5개에다가 어떻게 안전진단을 어떻게 내력구조부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어떻게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때 이 비용은 누가 내느냐? 이제 나오겠죠. 비용까지도. 그래서 안전진단을 우리가 내력구조부의 안전진단을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사협회,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 5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문상으로 안전진단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곳가 좀 많이 나오죠. 문제상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안전진단의 비용들은 누가? 그죠? 확실하게 사업 주체가 부담하죠. 원인 제공자 안전진단의 원인 제공자는 사업 주체니까. 그죠? 구조부에 뭐 안전진단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 하죠.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자 외자에 누가 있어요? 없죠. 불낸 것도 아니고. 자, 외자인데 그가 부담한다는 건 원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에서 한다. 그죠? 이 2가지 비용 부담까지 있습니다. 하자 진단입니다. 이제 지금은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안전진단이라면 담보책임기관에, 그죠? 2, 3, 5, 10 담보책임기관에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진단하는 것이 안전진단. 누가 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비용은 사업주체에서 낸다. 누가? 5개의 진단 기관이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자, 하자 진단입니다. 이번에는. 자, 교재 296페이지 쪽 하고 있습니다. 하자 진단. 사업 주체는, 그죠? 입주자 대표의 임차인 등 하자 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하자 보수 이의가 있어요. 있는 경우, 그죠? 임차인과 협의해서 하자냐 아니냐, 하자냐 아니냐, 협의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협의란 표현을 반드시 쓰고 있어요. 어디서? 하자 진단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이 지문 기억하세요.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전진단에 보수 책임 있는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자 진단. 그럼 하자 진단도 나오겠죠. 어떤 업체가 있는지. 협의를 합니다. 2분이서. 야, 이게 하자야 아니야. 우리는 하자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진단기관에서 그거 여부를 어떻게 해요? 의뢰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이 경우 하자 진단을 의뢰기관 지체 없이 하고 입주자들에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둘이 합의했을 때 이제 진단업체로 가는 거죠. 이거죠. 이런 데다가. 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엔지니어 사업자, 기술사, 건축사 안전진단 기관. 아까가 좀 틀리죠? 그죠?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지문이 여러분들 헷갈려요. 지문상으로 나오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 사업자, 그 다음에 기술사, 건축사 진단 전문기관. 한 번 더 볼까요? 전거. 요거죠? 그죠? 요건이 똑같죠? 건축사가 빠지고, 대학이 빠지고, 여기 진단 똑같고요. 그런 식으로 진단기관하고, 여러분께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진단기관에 대한 유무, 이행기관이 어딘지, 의뢰기관이 어딘지, 안전진단하고 하자진단에 대한 의뢰기관이 어딘지를 여러분께서 구분하시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다음 각호에 따라서 하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것들을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아까 협의란 표현을 썼고요. 쌍방 또는 일방의 감정 요구한 사건, 원인 분별한 사건, 그 밖에 분쟁위원회에서 하자 감정이 필요하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어요. 뭐를?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요청 기간을 볼게요. 하자 진단, 감정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볼게요. 안전원, 건설기술원, 국립 또는 시험 검사 기간이죠. 검사 기간, 요청 기간. 다만 같은 사건을 한 기간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자 진단에 따른 안전 기간은 같은 사건의 심사 조정 대상 시설에 대해서 감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같은 기간에. 자, 네 번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관이죠. 그다음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사, 건축사, 해당 분야 안전 전문기관, 그 외에 쌍방이 협의해서 어디로 하자라고 했던 이 기관에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요청, 감정에 대한 요청 기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헷갈리죠? 비슷합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감정기간, 진단기간, 하자 진단기간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비슷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정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안전진단기간은 하자 진단기간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아까 30일이 나왔고요. 15일이 나왔고 이제 20일이 나와서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진단기간은 하자 진단을 받은 20일 그죠? 이 이내에 입자 대표의 사업 주체에 그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다만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야 되는 기본적으로 20일. 요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요게 참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지문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5일이 있었고 20일이 있었고 30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하자 감정을 의뢰받는 마찬가지로 20일 안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하자 감정이죠. 이거는 하자 진단, 하자 감정 20일 안에 해야 되고요. 별도로 위원회에서 하는 데는 별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단과 비용과 감정을 비우는 국토부 각자가 그죠? 명에 따라서 당사자가 분담한다. 이건 뭐 크게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과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부 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 한번 볼게요. 하자 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합의에 따라 된다. 당사자 하자 진단에 대한 그다음에 감정에 드는 비용 각 호에 따라서 하죠.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그죠? 하자는 합의죠. 합의. 일방이 아닙니다. 합의를 해야 해서 부담하죠.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정한 후에, 그죠? 후에 결과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죠. 네, 이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예치죠. 예치. 사업 주체는 하자를 안 할 경우가 있죠. 부도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용권자는 사용 승인하기 전에 뭐예요?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을 발급받습니다. 어떤 현금이나 아니면 증권을 발급하죠. 누가? 사용 검사권자에게 언제 명의를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현금 주는 데는 없고요. 다 증권에서 붙죠.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발행한 증권,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증권, 보증보험업체가 행위하는 증권, 기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현금이나 증권들을 어떻게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검사할 때, 사용 승인할 때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죠. 사업 주체는 다음과 같을 때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 승인할 때, 민간 특별법에 양도 양수 허가 신청할 때, 분양전환 신청할 때, 허가 신청할 때, 분양전환 신고할 때, 요때 다 뭐 한다고? 함께 사용검사권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양도 신고할 때, 양도 허가 신청할 때, 분양전환 승인 신청할 때, 분양전환 허가 신청할 때, 분양전환 신고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보증서를 하자 보수 보증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언제 또 줘야 되죠? 이거 가지고 있다가 승인하고 가지고 있다가 누가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될 때, 그죠? 입주대표 구성했을 때 지체 없이 예치 명의를 가입자 명의를 해당 입주대표회의로 명의를 변경하고 입주대표회의에 현금이나 보증증권을 증서를
인계해야 되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찾아가요. 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대부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증권에 보면 2년차, 3년차, 5년차 하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고 담보 책임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는 인계받은 날로부터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 받았어요. 그럼 대부분 소장님이 받아와요. 소장님이 이제 입주자 대표에 이제 직인 찍어서 소장님들이 받아오죠. 관리 주체에서 아니면 관리인이 받아와서 보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그거 보고 우리가 언제 담보 책임이 끝나는지 확인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대표에다 안내해 줘야 되죠. 2년차 하자 언제 끝납니다. 3년차 하자 언제 끝납니다. 5년차 하자 언제 끝납니다. 10년차 하자 언제 끝납니다라고 보관하면서 보면서 이제 진행하죠. 그래서 2년차 때 대표회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뭐 두세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도 힘들죠. 소장님도 힘들지만. 그리고 거기에 그만큼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는 뭔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적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이. 자, 예치해야 되죠. 어떻게 예치합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방 사업 승인에 따라서 하는 방법,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 두 가지죠. 어떻게 총사업비에서 대지 조성을 뺀 거 하나, 그 다음에 대지 조성 가격 하나,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예치금을 누가 사업 주체가 예치금을 내죠. 두 가지에 따라서 합니다. 100분의 3 부분에 대해서 내죠. 두 번째 대지 가격에 대해서 100분의 3을 내고요. 세 번째 증축, 개축, 대수산 하는 경우 총 사업비에 대해서 100분의 3을 냅니다.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 허가할 때는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 표준 건축부에 따라서 100분의 3을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 신고 내용 용도입니다. 사용했어요. 입주자 대표에서 사용했어요. 보증 증권에 따라서 보증 증권을 가지고 오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에서 계속 보수를 해주는 거고 하자를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자를 안 해줄 때 15일 안에 계획서 들어오고 안 해줬을 때 이제 보증서를 쓰게 된다 했을 때 이제 그 사용서 쓰게 되면 보증금을 하자 심사 분쟁 조정 하자 여부 판정 아까 있었죠. 다른 입주자 등의 가반수를 했을 때 사용했을 때 그죠?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요?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떻게 사용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사항입니다.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죠. 30일 후 해야 됩니다. 언제? 30일 후 사용하고 30일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되죠. 근데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용도별로 써 하자 보수 보증금에만 써야 되는데 다른 데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하자 심사 분쟁 주제 하자 여부 판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 그죠? 어떤 때 다음 내 용도와 해야 되죠. 입주자 대표 직접 보수하거나 해야 되죠. 어떤 내용대로 여기 내용대로 그죠? 내용대로 해야 돼요. 내용대로 써야 돼요. 이 내용대로 안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하자 보수 보증금은 요 송달된 하자 판정서 종본에 따라서만 쓰셔야 돼요. 그 시설 공사에 대해서만 써야 되고요. 하자 분야 조정 송달한 조정서 정본대로 써야 돼요. 그 내용이 있겠죠. 어떤 부분들. 그 법원서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대로만 진단 결과가 있겠죠. 어떤 진단이 하자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네 가지. 하자 판정서에 따라서 조정서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자 진단 결과에 따라서 3자에게 보수할 수 있어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은 그 내용에 따라서 쓰셔야 돼요. 별도로 임의로 이 내에 있는 내용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청구를 받은 하자 보증금을 발급받은 사람은 만약에 건설회사가 이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증 발급한 기간에다가 청구를 하겠죠. 그럼 청구 기간은 보증서 발급한 기간에서 30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보통 이제 현금으로 하겠죠, 현금으로. 보증서는 있으니까 현금으로 30일 안에, 그죠? 공사 대금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그죠?
다만 발급기관이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원회에다가 신청하고 그 결과를 따라서 지급해야 되죠. 따라서 하자 분쟁 발급기관도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 분쟁 조정에 하죠.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업 주체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보증 발급기관은 그죠? 이체했어요. 이체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가 하자 보증금을 지급하는 입주자 대표에 하면 그죠? 지급하면 입주자 대표에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죠. 보증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복수 그죠? 복수 수량임 직인하고 해야 되죠. 복수로. 자, 그리고 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도 복수로 하죠.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기관으로 돈을 받게 되면 관리인은 임금 등록하는 계좌. 그러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대표하는 자와 같이 복수임금을 하죠. 복수임금을. 위원회가 없다라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래야 돈을 주니까. 그죠? 그래 통장을 가져야 돈을 주니까 없으면 구성원이 안 됐으면 만들어야죠. 그래야 주죠. 안 만들면 안 줍니다. 복수임금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만들죠. 그 돈이 얼만데. 자,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받은 보증금을 입주자 대표 지급 날로부터 3주에 지급받았죠. 그 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지급받은 날로부터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받은 자는 보증금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급 내역도 마찬가지고요. 시설한 공사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되고요. 담보 책임 기관별로도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 하자 보증 받기 전에는 신청해서는 안 되죠. 누구를 입주자 대표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미리 하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죠? 내역을 어떻게 국토부에까지 그 정보를 하자 보수 보증금 지급 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까지 그 결과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에 따라서 사용금이 2년인데는 15%, 2년이 하자 보통 비율입니다. 반환 비율,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비율이에요. 쓰고 남은 거에 대한 비율. 2년이 지났어요. 15% 이내에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됐네요. 사용금도 3년이 지났으면 다 보수를 했겠죠. 3년 동안. 그러면 그 보수 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걸 사업 주체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죠. 왜? 자기네가 보증 증권 대신 다 자기 돈으로 다 보수를 했으니까 그럼 40%를 나머지 45% 내비두고 40%에 대해서 3년 지나면 반환해줘야 되죠. 그리고 5년 지났다라고 하면 나머지 20% 뺀 나머지를 다 반환해주고 10년이 지났다 하자 종결됐다라고 하면 100% 반환해줘야 되죠. 예,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다?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비율에 1년 차는 몇 프로? 2년 차죠. 2년 차는 15%. 이것들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요. 2년 차는 15%, 3년 차는 40%, 5년 차는 25%, 10년 차는 20%에 대해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하죠. 이미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을 반환할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을 사용한 거는 이를 포함해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미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에까지 설명했고요. 다음 주에는 건물 관리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